이게 괜히 잘못했다가 그걸로 가버리면 또 네 영상 보고 했다 그러면 어떡해요? 아, 그러니까 그렇죠.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도 이어서 하는데, 지난 시간에 이제 핵심은 끝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콩나물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해라.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네. 특수한 농업 형태에 속하신다라는 점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건 좋을 것 해줘야 같고요. 됩니다. 사실 법을 바꿔줘야 돼요. 네, 국회로 왜? 가시고요. 왜 그걸 제외시키냐? 알겠습니다.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업인들 같은 경우 이제 면세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데, 네. 품목이 워낙 다양하고 그렇죠. 형태가 다 바뀌다 보니까 이게 면세야? 아니야. 과세야. 뭐 아니면 겸용사업자를 해야 돼.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. 왜냐면 네.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설립을 해드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때 면세사업자로 낼지, 뭐 과세사업자로 낼지, 겸용으로 낼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잖아요. 네, 네, 맞습니다. 물론 이제 중간에 바꿀 수는 있죠.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잘 잡아놓고 가지 않으면 부가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네. 그걸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, 자, 내 사업은 면세일까? 이 질문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혹은 농업법인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분들에게 네. 어떤 가이드를 주실 수 있으세요? 그때그때 물어보셔야 된다. 가이드 이거 같아요. 너무 막연하다. 아니 너무 막연한데 이게 괜히 잘못했다가 그걸로 가버리면 또 네 영상 보고 했다 그러면 어떡해요? 아, 그러니까 그렇죠. 네, 큰 틀은 뭘까요? 네. 이제 재밌었던 부분이기도 해요. 공부할 때 막 가르치는 교수님이 예를 들어주는 게 몇 가지 있어요. 네, 농산물은 일단 면세는 맞아요. 그냥 네. 가공되지 않은 뭐 배추, 고구마, 감자. 그냥 농산물. 오케이. 근데 이제 가공이 되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감자를 포테이토 칩을 만들어서 그쵸. 뭐 과자를 만들었다, 빵을 만들었다,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네요. 근데 그게 이제 가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거는 또 자기 품목에 따라 이제 그때그때 검토해야지만 쉽게 말해서 우유다. 우유는 면세입니다. 그렇죠. 거의 뭐 그냥 소화해서 젖을 짜서 바로 포장해서 가는 나왔고, 예, 예. 그것도 살균 처리할 텐데. 그 정도는 봐준다 이거죠. 근데 오케이. 이제 초코 우유다. 초코 우유요? 딸기 우유다. 커피 우유다. 요건 이제 뭘 섞었잖아요. 아, 요거는 그 과세예요. 정도로? 요거는 과세야. 거기 보면은 거의 우유가 90% 이상이고 함량 얼마 안 될 텐데. 아무튼 과세예요. 그리고 또 있어요. 젓갈. 젓갈도 이제 내가 볼 면세인데 때 면세되죠. 젓갈 면세가 됩니다. 과세일 것 같아. 왜냐면은 뭔가 이제 삭히는 시간. 젓갈은 또 된다고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바뀌었나? 그러니까 자, 저처럼 이제 헷갈리시죠? 그렇죠.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과세가 되는 거예요. 젓갈이라고 다 면세가 아니라 이게 벌크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하는 젓갈은 면세인데 요거를 포장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잖아요. 용기에 담아가지고 네. 한다든지. 그거는 또 과세예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김치, 종갓집 김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거는 크게 포기로 이렇게 딱 싸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. 그럼 그것도 과세겠네. 그건 면세예요. 근데 이제 종갓집 김치가 이렇게 작은 거 있잖아요. 작게. 아, 그 편의점에서 파는 네, 거. 포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거. 아, 그 절단돼가지고 네, 그런 거. 그거는 과세입니다. 요게 이제 많이 있어요.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네요. 요거는 기준이 근데 없네.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네. 굉장히 오래된 지식으로 지금 말씀드렸던. 아, 그럼 틀릴 수 있다. 그때 이제 봐야죠. 저도. 아, 이제 계속 바뀌네. 이게 큰 그림이고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. 네네네. 근데 내 이제 판매하는 상품이다. 그럴 때는 그때 규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겠네요. 그래서 이제 내가 틀려도 뭘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런 복선을 깔아놓고 일단- 올해 한 15년 전의 지식으로 말씀드렸다. 아, 하지만 업체가 문의가 오면 항상 검토를 한다. 요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. 일단은 요 리스트가 사실은 있죠. 법령으로 있죠. 있는데 여기서 또 애매한 것들이 있으세요. 왜냐면 본인이 하는 일들이 가공의 정도가 바뀌기도 하고 포장의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맞습니다. 네. 내 거는 여기 명문이 없는데 이건 어디다 물어봐야 돼 하면서 하는데 이제 조금 그 법령을 잘 해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이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FTA다 뭐 이런 시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거나 수입 농산물에 대한 변화가 되면은 일부 품목을 면세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. 과세로 하기도 정책적으로 하고 합니다. 네, 정책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시각각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뭐 안내도 안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, 예를 들어서 과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품목은 면세인 경우도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를 하고 있지만 그 품목이 과세인 경우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다양한 제품을 유통을 하다 보니까 과세품도 있고 면세품도 있고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데 또 사업자는 뭐 겸용이 아닌 다른 형태로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자의 형태가
면세냐 과세냐 뭐 겸용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네. 그 과정에서 부가세 처리 문제가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면세인데 과세로 신고했다. 그건 큰 문제는 없어요. 원래 이제 부가세를 안 내도 내야 될 걸 낸 되는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건 이제 경정 청구해야 되겠고 받아야죠. 근데 만약에 면세인데 과세로 하는 분이 이럴 수는 있어요. 난 과세니까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계기구, 그 다음에 뭐 박스, 그 다음에 건축물 이런 거 하면서 부가세로 환급을 받은 거죠. 네. 근데 사실은 난 면세인데 과세 사업자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건 문제 근데 아니에요. 그건 이제 환급 조사할 때 검토가 될 텐데 만약에 봐서 이 사람이 면세인데 환급했다고 하면 환급을 안 해주겠죠? 안 해주면 다행인데 해줬어. 근데 나중에 했어요? 걸리면 추징이죠.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있고 네, 근데 문제가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. 사실은. 왜냐면 낸 게 더 많기 때문에. 오케이. 근데 문제는 만약에 과세인데 내가 면세를 신고했다. 이건 큰일입니다. 왜냐면 매출의 10%를 부가세를 계속 안 낸 거잖아요. 그건 한 번 이제 문제가 되면 5년치에 대한 게 이제 나오겠죠? 그렇죠. 그럼 매출이 뭐 100억이다. 그러면 부가세가 10억.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그 유통이나 이런 쪽인데 네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걸러졌을 거예요. 그럼요.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서 혼재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엄밀히 못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.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분들 제가 볼 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참에 한번 사업을 분리를 할지, 왜냐면 면세와 과세로 분리하는 분들도 있으니까, 혹은 구분 기장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제 네. 한 거고요. 일단은 면세, 과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업자 낼 때부터 자기의 사업 형태와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가지고 계신 품목에 대한 가공의 정도, 내용에 대한 이해까지 충분히 되시면서 사업자 등록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